안녕하세요, 한강민입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모두가 아실 기업, 그리고 굳이 미국 주식을 하지 않더라도 한 번쯤은 다들 들어봤을 회사, 바로 엔비디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엔비디아는 현재 세계에 있는 수많은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도 시가총액이 무려 2위에 달하는 기업입니다. TSMC 다음으로 시가총액이 431빌리언, 대략 560조 원 정도에 달하는데요. 이는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을 전체 순위를 쫙 내보아도 13위에 달할 정도로 거대한 규모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엔비디아는 특히나 한국인들에게 많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7월 22일 기준 한국인들의 해외 주식 보유 현황을 볼 때 엔비디아가 무려 3위에 위치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테슬라, 애플에 이어 한국 사람들이 엔비디아를 정말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내용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엔비디아의 주요 비즈니스 수단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텐데요. 엔비디아는 크게 4가지의 비즈니스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바로 게이밍 GPU입니다. 아마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엔비디아의 RTX 시리즈, 지포스 등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엔비디아가 만드는 제품이며, 이러한 GPU를 가지고 엔비디아는 수많은 게이머들에게 자사의 그래픽카드를 팔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엔비디아는 GPU에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이를 토대로 엔비디아는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이를 수많은 기업들에게 팔고 있으며, 그와 함께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앞서 보았던 2가지의 비즈니스가 엔비디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즈니스들인데요. 그 다음으로 엔비디아는 자율주행 AI에 대한 개발과 함께 전문 시각화 분야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분야는 앞서 알아본 다른 분야들에 비해서 약간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특징이 있죠. 자, 엔비디아의 주요 비즈니스를 다시 한 번 더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GPU 하드웨어 제품들을 제작하고, 그리고 GPU를 활용한 소프트웨어까지 만드는 기업입니다. 거기에 더해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컴퓨팅에 있어서 정말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디자인 및 비주얼라이제이션, 엣지 컴퓨팅, 슈퍼컴퓨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까지 정말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를 토대로 본 엔비디아의 매출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지난 2년 동안 엔비디아의 매출이 정말 엄청날 정도로 커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총 4가지의 분야들 중에서도 현재 게이밍 분야와 데이터 센터 분야가 엔비디아의 매출에서 거의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지난 2022년 1분기에 게이밍 분야의 매출을 역전하면서 엔비디아를 이끌어가는 주축 분야가 될 것이라는 점을 이제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는데요. 그만큼 엔비디아의 미래가 어느 분야에 달려있는지를 이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 발표는 과연 언제 진행이 될까요? 우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는 8월 24일 장이 마감된 이후 실적을 발표합니다. 현재 엔비디아에 예상되는 EPS는 대략 1.25달러로 1.36달러였던 1분기에 비해서 약간 부족한 상황이고요. 매출 또한 8.09빌리언으로 1분기에 비해서는 약간 근소하게 남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는 지난 1년 동안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계속해서 꾸준히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실적이 앞으로도 쭉 우상향할 것으로 보이기에 이번에도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상회한다면은 계속해서 엔비디아의 성장세는 이어진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엔비디아의 높은 성장성은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생각하는 2023년부터 28년까지의 실적을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엔비디아의 연간 성장률이 거의 15%에서 20% 정도로 앞으로 6년 동안 더 지속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점을 생각한다면은 엔비디아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만 아쉽게도 엔비디아의 현재 주가는 상당히 좋지 못한 상태입니다. 7월 25일 기준으로 현재 이 주가가 171.6달러, 무려 50% 넘게 하락한 상황이죠. 사실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거의 다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에 이게 무조건 엔비디아만의 문제는 아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엔비디아에 투자한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감안할 때 아쉬운 주가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저렴해진 주가 탓에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은 지난 2020년, 2021년보다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현재 기준의 PE는 48.4, 그리고 포워드 PE는 27.7인데요. PE만을 따지고 봤을 때 엔비디아의 PE가 2020년, 2021년만 해도 무려 100까지 달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은 지금의 밸류에이션은 훨씬 더 좋아졌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과 같은 밸류에이션은 과거의 엔비디아의 데이터를 봐도 어느 정도 매력적인 수준까지 도달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엔비디아의 주가가 이번 상반기 들어가지고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이 하락했을까요? 그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세 가지의 이슈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리고 상하이 대봉쇄 이슈로 인한 공급망 문제의 심화입니다. 전체적으로 반도체에 들어가는 원자재들도 가격이 폭등하고 원자재의 공급도 원활하지 않고 이런 문제가 생긴 데다가 거기에 더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점점 더 커지며 반도체에 대한 시장의 수요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연준이 지금 미국의 금리를 정말 빠르게 올리고 있죠. 이에 따라서 엔비디아로 대표되는 성장주의 밸류에이션 부담감이 정말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었고, 안 그래도 고평가 상태에 있던 엔비디아는 주가가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엔비디아에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는 있습니다. 우선 바로 앞에 당면에 있는 포인트는 바로 점점 더 현실로 다가오는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통과입니다. 지금 미국의 민주당에서 반도체 지원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원법이 무려 반도체 산업에 68조 원에 달하는 돈을 지원해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서열 3위라 불리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남편이 엔비디아의 주식을 75억 원어치나 풀매수했습니다. 자, 미국의 서열 3위가 반도체 지원법 통과를 앞두고 엔비디아를 풀매수했어요. 그렇다면 그는 왜 엔비디아를 샀을까요? 바로 엔비디아의 주가가 앞으로 크게 오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겠죠. 이러한 점은 엔비디아 투자자들에게도 정말 긍정적인 요소가 되었고, 그에 따라서 엔비디아가 하반기에 좀 어느 정도 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만들어줍니다. 자, 엔비디아에 대한 월가 기관들의 평균 목표 주가는 254달러입니다. 현재의 주가 기준으로 약 48.5%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총 31명의 애널리스트가 이 기업을 커버하고 있고, 그 중에서 26명이 매수 의견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번 7월에 들어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엔비디아에 대한 목표를 계속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버클레이는 무려 295달러에서 200달러로 7월 25일에 목표 주가를 내렸고요. 그 외에 도이치방크나 골드만삭스, 그리고 시티그룹, 파이퍼샌들러 등도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약간이나마 다들 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엔비디아의 미래 전망이 밝지 않다라고 파악을 한 거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점점 타이트해지는 현재 미국 증시 환경 자체 때문에 목표 주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공매도는 현재 1.37%입니다. 다른 반도체 기업들과 비교할 때 사실 그렇게 높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이고요. 다만 공매도 잔량은 올해 1월에 비해 이제 미국 증시가 하락기에 접어들면서 전체적으로 공매도 잔량수가 어느 정도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공매도 비율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에서 이러한 점에 뭔가 좀 문제될 포인트는 따로 없어 보입니다. 엔비디아의 주체별 주주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기관이 64.8%의 주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이 31.2%, 내부자가 약 3.9%의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내부자 3.9%에서 우선 창립자 겸 CEO인 젠슨 황이 3.37%를 가지고 있고, 그 외의 대부분 대주주들은 뱅가드, 블랙록, FMR, 스테이트 스트리트 같은 거대 자산운용사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특이한 점은 바로 테슬라와 아마존에 장기 투자를 해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벌여들였던 베일리 기포드라는 운용사가 0.67%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만큼 이 기관은 엔비디아의 주가가 앞으로도 더 크게 오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겠죠. 마지막으로 엔비디아의 투자자 포지션 분포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의 많은 매물대가 145달러에서 195달러 선에서 형성이 되어 있어요. 다만 그 이상의 매물대는 거의 상당히 많이 빠져나간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만큼 200달러 위에서 산 사람들은 이미 주식을 많이 손절하고 나간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0달러 위로는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200달러를 뚫고 더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주가가 더 빠르게 그리고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엔비디아의 각종 보조 지표와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미 주가가 반토막난 시점에서 아마 많은 분들께서 엔비디아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실 수도 있고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미래는 밝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엔비디아는 GPU 그리고 AI 분야에서 강력한 기술력과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특히나 엔비디아가 속해 있는 산업이 계속해서 커지는 산업이라는 점, 그리고 AI 산업의 주도 기업 중 하나라는 점에서 정말 높은 점수를 부여했고요. 그리고 연간 15%에서 20%에 달하는 미국 증시에서도 보기 힘든 높은 성장성을 유지하고 있는 회사라는 점에서 정말 큰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한국인들이 이미 많이 들고 있는 기업인 만큼 엔비디아의 미래가 앞으로도 더욱더 밝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강뷰였고, 앞으로도 많은 기업에 대해서 다룰 테니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